지난번 소시오패스를 불러들이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선악의 잣대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왠지 부정적 감정들, 특히 질투나 시기, 분노 등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죄책감이라는 단죄의 틀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한 감정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위장하기 위해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고, 외부의 대상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나는 본연의 나가 아니라고, 잘못된 나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부인하고 각자의 자기 방어 기제를 이용하죠.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작동됩니다. 연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의 선악의 개념에 의해 본인의 순수한 감정들이 많이 왜곡되고 부정되고, 그래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 상태로 무의식 속에 계속 저장되어 더 큰 감정체로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그 감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상황들을 결국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1차적 순수한 감정을 그대로 죄책감의 기제로 왜곡시키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깊이 숨겨버리는 일들이 많죠. 우선 화가 일어나는 것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공포처럼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죄스럽게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마음의 일부가 말합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더 잘 해야만 하도록 내몰리거나 다른 일로 위장하게 만듭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나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더 희생적인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마인드의 왜곡된 신념의 구조가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죠. 오히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옴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려들지도 말고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특히 여기에서 올라온다, 생긴다, 감정이 생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나를 통해 일어나는 생각, 감정, 기타 등등이 과연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감정은 철저히 수동태로 쓰입니다. 영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걱정한다는 be worried, 기쁘다는 be pleased, 실망하다는 be disappointed,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감동을 받다는 be moved. 이와 같이 감정은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간혹 노래가 흥얼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기억해내야지 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현듯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그냥 떠올려주는 두레박에 담긴 물, 노랫가락을 끌어올리고 쏟아낼 뿐이죠. 그런데 왠지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난 다음이라야 비로소 더 깊이 그러한 에너지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남들이 규정 지어 놓은 지식이나 정보들에 바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1차적인 생각들, 느낌들을 그냥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필터링하는 신념의 구조를 시간을 들여서 관조하고 파악하고 해체해 나가 보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따라 들어가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따라가는데 어려움이나 두려움, 저항감 같은 것 등이 강하게 올라온다면 혼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이러한 길을 스스로 직접 가본 가이드나 멘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직접 가보고 그것의 정체, 원인을 일단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면 그러한 에너지체들은 그대로 그 에너지가 거두어지면서 그 체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억눌러 놓았을 때는 계속 그 정체를 알아달라고 끌어들이던 상황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체험을 통하면 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다 타지 못한 나무의 토막이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재가 되어 흩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유령이나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정체가 불분명할 때 가장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 불분명한 정체를 직면하고 영속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두려움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많은 역설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레팅고 놓아버림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 탐험을 하다가 끔찍하고 지독한 참모습을 만날까봐 사실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 마음에 설치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장애물이다. 세상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다. 왜일까? 발견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가두어 놓고 헐뜯고 힘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자기 고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입하게 했고 대신 우리도 타인이 스스로를 고문하게 함으로써 보복했다. 또 우리는 죄책감이 우리를 조종하게 했고 우리도 동일한 죄책감 기제를 써서 타인을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진정한 큰 나가 누리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만큼 실제로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자신이 장애를 느끼는 분야에서 남이 활발한 것에 분개한다. 이 냉엄한 실상은 바닷가를 걷다 잡은 개를 들통에 가득 들고 오던 어부와 마주친 남자의 이야기에도 담겨 있다. 남자가 어부에게 물었다. 들통에 뚜껑을 덮어 개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현명한 늙은 어부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보다시피 한 놈이 들통을 빠져나가려고 벽을 타고 올라오면 다른 놈이 다리를 물고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죠. 계속해서 놓아버림으로써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면 불행히도 이 세상의 본색 또한 개로 가득한 들통과 같다는 것이 보인다. 이때 부정성의 전체 규모가 뚜렷해진다. 그동안 받아들인 부정적 프로그램의 규모를 완전히 자각하면 분노를 느끼고 부정성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바람을 강력하게 느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상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던 손가락을 나에게 돌리고 그 정체를 탐사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던 원인체를 비로소 인식하고 제대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몰려드는 파리를 잡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파리를 꼬여들게 하는 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면 그 똥을 치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정화된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에너지가 새롭게 펼쳐지는 차창밖 풍경들을 체험하게 되는 여정의 동력이 되죠. 예전에 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감정, 이모션은 움직이는 에너지, 에너지 플러스 모션이라는 것을요.